네. 두 번째는 환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월요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이 판문점 회동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감이 다 완화되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1,150원대에 하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를 뒤엎고 어제 상승했고 오늘은 1,160원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유리나 캐스터가 궁금증을 뽑았는데 박준현 운용위원님 맞나요? 예, 원화의 약세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내지는 뭐 해소가 좀 된다 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66원이니까 최근에 환율이 5월 말일인가요? 5월 22일이죠. 1,197원까지 상승했다가 잠깐 1,148원까지 최근에 이틀 전이죠. 찍었다가 지금 단기간에 또 거의 저점에서 한 18원 정도 올라왔어요. 원화의 약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화의 약세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달러의 강세가 원화의 약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해결 내지는 뭐 재협상이 들어갔으니까 해결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부적으로 바뀌면서 미국 시장 쪽에서 현재 FOMC 쪽에서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당초에서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예상했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합의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 예상했던 보다는 미국 경기가 더 안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덜 비둘기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 자체가 달러의 최근에 강세로 나타났어요. 어제 0.8%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달러 강세는 결국 원화의 약세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미국은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7월 달 내지는 8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화의 약세율은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멘탈과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했다시피 6월 말에 있었던 우리나라 5월달 산업 생산 활동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시 하락을 했고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겹쳐서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수정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 약세, 바로 공식적으로 이어진 거다. 방금 운용영님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수정 전문가님은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원화가 상승한 건 불안한 요인이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불안한 요인. 우리 수출 경제가 불안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 근데 원화가 약세는 아니었고 계속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는 하락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건데 저는 먼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설명드려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환율 그 나라의 화폐의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닌 구매력. 그러니까 좀 국력이 강한 국가는 환율이 강세. 국력이 약해요. 베네수엘라처럼 막 정치 불안 다 불안해. 그럼 환율은 똥값. 이렇게 같이 하락. 똥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요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뭐 수출의 반도체 핵심 제품을 규제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우리 같이 하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조금 더 큰 그 빅피처라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리면 FOMC가 경기 부양 시그널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면서 6월 달에 원화 강세였어요. 그렇다면 원화 강세 시그널에 대한 배팅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중기적으로는 흐름으로는. 그것이 우리 그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남북미 특히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DMZ 넘어서 만났잖아요.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원화 강세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과연 1,000원대를 계속 위에서 약세가 있을까? 더 강한 강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이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환율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세보다는 워낙 강세 요인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에 있어서는 수출 규제에 따른 원화 환율 상승 맞죠? 단기적인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단기 요인일 것이고 큰 그림에서는 워낙 강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워낙 약세가 이뤄진 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니죠.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진 거는 아니고 수출 규제 이 때문에 약간 불안 요인이 반영된 영향도 거고. 주고.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 시그널이 아직 어느 정도 주긴 했으나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까 파월 의장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그 안에는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좀 약해졌나? 뭐 이러한 시각도 같이 반영되는 네네. 부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닌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길게 보면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네요. 두 번째 환율 궁금증까지 해소해봤습니다.